세 번째 물귀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 내과에서 중학생 형에게 구조받은 일 이후 불과 두세 달 후의 일입니다. 이번 얘기의 주인공은 그 내과의 물귀신이 아니라 마을 뒤에 있던 방죽에 사는 물귀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름은 장마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8월 말이 다 되어서야 폭우가 시작되었고 몇 날을 온 세상을 잠기게 하려는 듯 밤낮으로 하염없이 퍼부었죠. 그 일이 있던 날은 벌써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마을이 거의 물에 잠겨 있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리 내리기 전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놀러 나가고 싶어 좀이 쑤시던 참이었죠. 갈 때라고는 옆집 상조 할머니 집에 가서 놀다 오는 것 뿐이었어요. 그날도 집에 있기가 무료해진 저는 우산을 쓰고는 할머니 댁에 가서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어딘가 안정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저랑 얘기하다가도 자꾸 내과 쪽도 바라보시고 뒷산 방죽 쪽도 바라보시곤 하였습니다. 6월달 익사할 뻔한 사고 이후론 더 이상 내과에서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식겁을 하고는 내과엔 들 수 있으면 발도 담그지 않았습니다. 간혹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복날 간단히 잔치를 하는 등의 행사를 할 땐 외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날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상조 할머니까지 옆에 계셨기에 안전한 날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버스로 통학을 하게 된 후로는 정류장에 가려고 냇물 위에 놓인 시멘트 다리를 지나다니곤 했는데 간혹 지나가면서 다리 밑을 쳐다보고는 혀를 대물고 용용 죽겠지를 한다거나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집에서 들고 온 왕소금 한 주먹을 다리 밑으로 냅다 뿌려주곤 했어요. 복수하려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내과의 추억은 없었는데 그해 여름 방죽의 추억이 새롭게 생긴 거죠. 거긴 평소에 하도 할매께 단단히 주의를 받아 얼씬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농가 밭에 물을 대는 용도로 만들어진 오래된 작은 방죽인데 나름 깊다고 하더군요. 제가 근 10년을 외갓집에 살면서 마을 바로 뒷산에 있는 거길 가본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선 심심하다고 밤낚시를 가자고 해서 간 거였는데 해가 지기도 전에 귀신같이 아시곤 상조 할매가 오셔선 절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안 간다고 아빠랑 있을 거라고 떼쓰고 우는데도 그냥 끌고 가시더군요. 아버지께 자네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내려오게 하시고요. 아버지도 밤 9시쯤에 오셨어요. 그냥 왠지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방죽 쪽을 유심히 보시는 할머니가 약간 무서웠습니다. 할매 와 그라노? 하고 불안해 물어보는 제게 아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좋아야 오늘 할매 옆에서 잘래 하시더군요. 제가 눈으로 왜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할매는 아니다 집에 가자 하시면서 절 데리고 집까지 함께 가주셨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당신의 기분만으로 절 데리고 주무신단 걸 제게나 어머니, 외할머니께 설명하기 곤란하셨지 싶어요. 괜히 불안감 줄까봐. 절 집에 데려다 주신 할매는 화야 오늘 밤에는 조아가 혹시 자다가 소변이 아니고 끙아가 마렵다고 해도 밖에 변수에 내보내지 말고 요강에 누게 해라이. 절대 방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이. 알겠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혹시 자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문 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어요. 어머니도 뭐지? 하시는 표정이셨지만 할매가 이유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할매 말을 들어 손해날 일은 없단 걸 잘 아시는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날은 할 일도 없고 TV도 칙칙거리고 이상하게 늘어지고 피곤해서 온 식구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밖엔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졌어요. 저희 방엔 맨 안쪽에 제가 자고 가운데에 제 동생이, 방문 쪽인 제일 가장자리에선 저희 어머니가 주무셨어요. 전 자리에 눕자마자 푹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상주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곁에서 지켜보며 신기한 일도 정말 많고
귀신이 정말 있나 보다 생각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만 제가 직접 귀신을 목격한 일은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그날이 유일할 겁니다. 전 지금도 공포영화도 좋아하고 링 정도는 저 혼자 불 꺼놓고 과자 씹으며 봐줄 정도는 되고 밤길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던 정상적인 범인의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도 전 아마 제가 본 것이 할머니 말씀대로 물귀신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일찍 잠들고는 자다가 깼습니다. 아마 자정이 좀 지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잠결에 12시를 치는 괴종시계 소리를 들었거든요. 살짝 잠이 깨서는 요강의 소변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고 아무런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에 정말 빗소리는 크게 들렸습니다. 막 다시 눈을 감고 잠들려는 순간 빗소리뿐인 방 밖에 딴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박, 차박, 차박.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물이 가득 찬 마당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고 뚜렷이 들린다는 거였어요. 정 감았던 눈을 뜨고는 방 밖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그렇게 마당을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는 이윽고 저희가 자고 있던 방문 앞에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전 침을 삼켰습니다. 뭔가 불길한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아야! 조아야! 전 긴장을 하고는 놀라 가만히 듣고 있었죠.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잠시 후 절 다시 부르더군요. 조아야, 나 땡땡이다. 자나, 우리 놀자. 땡땡이는 그 당시 그 마을에 살던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도 틀림없는 땡땡이였어요. 전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름을 듣는 순간 앞뒤 생각 없이 너무 반가워지는 거였죠. 비 때문에 벌써 여러 날을 못 본 친구가 부르니 앞뒤 생각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불을 켰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안으시고 너무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에 불을 켜는 것도 모르고 주무셨죠. 전 방 밖을 보면 땡땡이가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밖의 마당에는 정말 친구가 서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러 가자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빛 속에 어린애가 남의 집에 놀러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래 하며 방문을 넘는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건 다른 방이었어요. 그곳은 옆집 상주 할머니의 방이었죠. 상주 할머니는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다 젖으셔서는 수건으로 절 닦이시며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조아야, 정신이 좀 드나? 그리고는 열심히 절 닦이셨어요. 머리맡에는 흠뻑 젖은 제 잠옷이 벗겨져 있었고 전 발이 많이 아팠어요. 발을 보니 아마 제가 맨발로 걸어다닌 듯 진흙이 묻어 있었고 뭔가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쓰라렸어요. 할매 우찌 댕긴데 얘? 아이다, 네가 안 좋은 꿈을 꾼 기다. 할매가 옆에 있을 끼니까네 이제 걱정 말고 자거라 하셨습니다. 전 어딘가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어 다시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났는데 담너머 우리 외갓집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절 지켜보고 계셨던 할머니는 너그 엄마 일어났는갑다 고 일어나셔선 방 밖으로 나가셔서 큰 소리로 화야! 조아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집으로 오신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새벽에 천둥 번개가 쳐가 걱정이 돼서 너희 집에 가봤더니 조아가 깨서는 무스무스 울고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와서 재웠다 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는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길래 어머니는 별 의심하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죠. 그 일은 그렇게 묻혔어요. 물론 친구 땡땡이는 그날 절 찾아온 적이 없었고요. 몇 년이 지난 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말귀를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년 중 음기가 유독 강한 날들이 있답니다. 그런 날엔 산 사람은 기분도 안 좋고 유독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더불어 귀신의 활동도 아주 활발하고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의 날인 거죠. 거기에다 귀신의 힘을 더해주는 비까지 내리면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런 여러 조건이 겹치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적으면 2, 3년에 한두 번 뿐이랍니다. 마침 그날이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날이었대요. 거기다 그렇게 장마처럼 큰 물이 지면 평소엔 자기가 있던 물에서 꼼짝도 못하던 물귀신도 잠시의 자유를 얻는답니다. 온 천지가 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제가 본 친구로 변신한 그것이 바로 뒷산 방죽에 살던 물귀신이었답니다. 천재일회의 기회를 잡아 평소 노리던 절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거랍니다. 그날 할머니가 그런 기운을 느끼시고는 절 데리고 주무시려 한 건데 오면 내가 쫓아버린다는 생각으로 절 놔두셨던 건데 그만 할머니도 깜빡 잠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자고 있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기라. 그러고는 아가 홀려갖고 빠져 죽게 생겼는데 처자고 있다고 지팡이로 막 때리시는 기라. 그래가 놀랍게선 버선발로 대문 밖으로 뛰나가 봤는데 저 멀리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가 그 망할 놈의 물귀신 손을 잡고 뒷산 방죽 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기라. 내가 허겁지겁 쫓아간 길에 힐끔 쳐다보면 네 손을 막 잡아 끌더니 내가 가까이 다가간 길에 포기하고 물 타고 방죽 쪽으로 억수로 분해하며 사라지더라 카이. 그날 내 할아버지한테 꿈에 서지면 맞아 죽을 뻔 안 했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끝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할매 감사합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이후로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물가를 안 갑니다. 수영장 이외에는요. 다음번엔 저희 막내 삼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막내 외삼촌 군대 가고 온 집안 식구가 총 출동해서 면회 가서 생긴 일입니다.